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얼마 전 공공부문 일자리에 낀 버블이 걱정된다는 영상을 찍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만큼 다른 분야에 쏟는다면 충분히 다른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젊어서 3, 4년쯤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공시를 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기업 갔다면 지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된다. 공무원 버블 신경 쓰지 말고 유튜버 버블이나 신경 써라.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쏠림 현상을 우려한 것은 결코 청춘들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직업의 안정성까지 자꾸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사회 안정망도 부족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춘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개개인에게 도전정신이 부족하다고 탓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생활이 주는 안정감이 왜 허구일 수밖에 없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안정성을 쫓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는 이유를 설명드릴까 해요. 오래전부터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이 안정감이 아니라 직업의 전문성을 추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쪽으로 말이죠. 말 나온 김에 공무원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선 60세까지 안 잘리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공무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는 이유로 비자발적인 퇴사, 즉 잘리는 것을 주로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퇴사자들의 대부분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세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2017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모든 연령과 직급에서 대략 30%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일부 전문 직군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직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있어요. 공무원이 지닌 업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어떻게든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나마 초기에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용 3년 내에 퇴사한 서울시 공무원의 숫자입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에 비해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퇴사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퇴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년이 보장된 그분들이 왜 스스로 퇴사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은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공직사회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유는 다양해요. 민원갑질을 당해서 좌절감을 느낀 사람, 저녁 있는 삶을 기대했다가 각종 휴일 근무와 이어지는 야근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 단순 업무에 좌절감을 느낀 고학력자들,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생활이 안 돼 좌절하는 사람 등 임용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이유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사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퇴사자들의 40%가량이 공무원 준비를 위해 퇴사한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대입시험을 건너뛰고 공시생, 대학 졸업반도 휴학하고 공시생, 사기업 다니다가 때려치고 공시생, 모두가 공무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먹먹하고 두렵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도전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안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니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가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하니 대학생활 내내 스펙을 쌓고 시험에 매달립니다. 대학생활의 수많은 가치들이 사라지고 취업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합니다. 남들처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의 정답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강요를 해요. 거기서 조금만 이탈해도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사회가 정해준 정답을 따라가지만 결코 안정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멘붕이 오는 거죠.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날의 삶이 통째로 부정됩니다. 스스로 세운 삶의 가치가 아니라 그저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만 따랐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TVN에서 방영되어 큰 울림을 주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명대사가 있었죠. 직장은 전쟁터고 직장 밖은 지옥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 생활이 아무리 지랄 같아도 밖은 더 무서우니까 참고 견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쩌면 자본가의 논리일 수 있어요. 중세시대에 마을 밖에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으니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러니 모험 같은 것 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졌습니다. 직장의 시대가 가고 직업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조직에 얽매여 존재하지도 않는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직장 생활이 주는 안정감은 결코 길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나오는 월급에 길들여져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 작은 부품으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는 생사 여탈권을 회사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잘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거든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느냐 혹은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즉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밖이 지옥이 아니라 준비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밖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정년까지 잘리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는 대신 전문성을 살려 직접 사업을 하거나 고액 연봉의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조직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60세가 되어 은퇴하는 대신 운이 좋은 경우 40살 이전에 안정적인 은퇴도 가능해요. 강요된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한한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에서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해요.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진로 상담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어요. 젊어서는 겁없음이 아주 큰 경쟁력이고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게 된 약간의 지식이 전부인 양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조금씩 채워가는 시기죠. 0에서 1을 더하니까 100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온통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오직 청춘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가 되신 분들에게도 항상 처음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기 내어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대신 자신감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어쩌면 청춘들에게는 자신감이 전부일 수 있어요. 100% 준비해서 신중하게 무언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완벽과 탁월함은 차차 추가하면 되는 거고 우선은 무엇이든 시작해보는 게 중요해요. 성공을 이루든 실패를 경험하든 그 과정에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기 때문이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신감은 어떻게 나올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성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무언가 이루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아주 큰 욕심이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잘해내기 위해서는 희생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2배 이상 시간을 쓰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겁없이 덤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나중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참 보수적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지만 젊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운 것도 없고 늘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무모했던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동력이 되어 작은 성공들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중함과 겸손함이 꼭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저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을 그때는 겁이 없었기 때문에 덤벼들었고 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은 1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탁월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무사한 일이 우선이 되는 문화가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겁없이 뛰쳐나와 프리랜서 생활을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의 부족한 경험보다 열정을 더 크게 봐줬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혼자서 처리하기 벅찰 정도로 일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쉴 틈 없이 진행되는 수많은 일들이 모두 엉망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은 회사를 설립해서 1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웃깁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안정성이라는 것이 점점 다른 가치관들을 밀어내고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늘어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해내기보다는 탈 없이 마무리하길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황들을 겪으면서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봐도 뚜렷한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두통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더니 강박에 의한 우울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